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 지금 주변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치매, 그리고 암, 뇌졸중, 이게 가장 대표적인 3대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치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환이라고 인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치매가 눈으로 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치매가 눈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치매 또 타입별로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안과적인 검사로 인제 치매를 이제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치매를 좀 예방하는 데 눈 쪽으로 안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 인제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도 정말 기원전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한 얘기죠. "눈은 영혼의 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눈이 엄청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가 매우 과학적입니다. 눈은 뇌로 가는 창이라고 인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제 눈 겉에 이제 신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눈 속에 시신경과 망막을 보면 우리 뇌의 신경계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인제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라고 인제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시신경 얘기를 하면 시신경이 뭐지?"라고 막연하실 텐데, 저는 인제 평소에 외래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가전제품 보면 인제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에 비유를 합니다. 전선은 이렇게 굵은 다발로 되어 있죠. 근데 전선을 잘라 보면 어때요? 그 안에 아주 가느다란 선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인제 안과에서 보는 이제 흑백으로 된 망막 사진인데요. 이 망막의 표면에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수많은 시신경 섬유들이 이렇게 인제 다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 지금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선처럼 이렇게 다발을 이루게 됩니다. 요렇게 모여서 하나의 굵은 다발을 형성하게 되고, 요 다발이 눈에서부터 출발해서 뇌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주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인제 두 눈에서 온 게 한번 교차를 했다가 뇌 뒷부분, 우리가 뒤에 있다고 해서 후두엽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받는 시각 신호를 총집대성한 시신경에 이 쭉 주행을 해서 마지막 인제 정류장이죠. 종착역, 종착지가 요 후두엽이라고 인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정보를 잘 인제 숙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년 전부터 54세 여자분이 "저 서서히 안 보여요." 라고 인제 내원을 하셨는데, 이제 증상은 "서서히 글을 읽기가 힘들다. 그리고 노안인가?" 하고 돋보기를 껴 봤는데 뭐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밤에 운전하면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해서 인제 안과적으로 검사를 다 했죠. 시력은 이제 1.0, 1.0 이에요, 멀리 볼 때. 그리고 안압, 그것도 정상이고, 그리고 각막, 수정체 정상, 즉 백내장도 없고 각막도 다 깨끗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경 반사를 보기 위한 동공, 이게 인제 조리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우리 눈에서. 이것도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육안상 보기에도 그 시신경하고 망막은 다 정상이었고요. 그래서 인제 그다음 검사로 이제 우리가 색각 검사를 했는데, 색각 검사는 이분이 생명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시신경 기능이 약간 떨어지면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 쪼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심하진 않았어요. 아주 경도에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약간 저하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시야 검사라는 걸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하얗게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시야가 다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시야 검사상 다른 검사들은 다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검사들은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른쪽에 반쪽이 잘 새카맣게 잘 안 보이죠. 이런 반맹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반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3년 전부터 계산하는 게 좀 힘들어지고 갑자기 단어가 가끔 생각 안 날 때가 있지만 이건 이제 뭐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고 "저 전반적인 기억력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시야 검사에서 반맹이라는 거는 이제 반이 잘 안 보이는 걸 저희가 반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맹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뇌를 평가하기 위해서 MRI를 검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후두엽이 시신경의 마지막 그런 종점, 종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MRI에서 보시면 왼쪽에 이런 후두엽과 그다음에 두정엽에 이렇게 위축 소견이 보입니다. 여기 정상인 오른쪽과 비교해서 보셨을 때 '아 위축이 꽤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단명은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으로 주로 오는 시각 변이형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알츠하이머 병은 뭐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가장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체 치매 환자에서 가장 흔해서 75% 정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기억력을 포함한 시, 공간 기능, 언어, 그리고 실행 기능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아까 시신경의 종착역, 종점인 그런 후두엽보다는 측두엽, 두정엽이 위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처럼, 이 여자분처럼 시각 변이형이 있어요. 이것은 후두엽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치매, 알츠하이머 하면 뭔가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억력이 은 정상이고 시각적인 증상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 변이형 알츠하이머는 도대체 또 고런 증상 말고 또 어떤 증상을 또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찬찬히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분도 말씀하셨죠. "글을 읽기가 어려워요."라고 얘기하셨어요. 노안이라면 돋보기를 끼거나 특히 근시 환자분들은 저도 인제 요즘에 핸드폰 볼 때 인제 안경을 벗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보면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줄을 이렇게 따라서 읽기가 힘들거나 글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운전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 감각이 좀 상실되고 길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물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중에 실수를 인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깊이, 내가 공감각이죠. 나와 떨어진 사물의 깊이를 인제 지각하는 데 장애가 와서 이게 골프를 치신다면은 공을 맞추기가 어렵거나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다음 계단이 나로부터 어느 정도 깊이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런 게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원래 잘 알던 가족이나 친숙한 사람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인제 요 앞에는 좀 '이게 알츠하이머구나.'라고 생각하긴 힘들 수가 있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원래 익숙했는데 익숙한 사물을 구별하는 게 쪼끔 어려워집니다. 아까 뭐 운전할 때 힘든 거랑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까 그 여자분처럼 동측 반맹이 잘 와요. 동측이라는 건 같은 쪽.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그래서 각각 한눈에 인제 시야 절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드물게는 어떤 동측 반맹보다는 어떤 비특이적으로 시야가 좀 좁아진 것을 인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잡한 장면이 에서 하나의 사물만 보고 전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넓은 데서 물건을 찾거나 특정하게 누구를 딱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을 찾을 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가서 우리가 좀 '눈하고 이 치매랑 도대체 왜 관계가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눈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서부터 출발해서 눈에서 받은 시각 신호를 뇌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눈이라는 거는 인제 뇌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제 특정 안구 질환이 치매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 공통의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 거죠. 즉 고령이라든지 나이가 든 거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요거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안구 질환도 잘 오고 치매도 잘 옵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의 모두의 위험 요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망막과 뇌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즉 망막은 이런 인제 손이랑 이런 거는 신경 조직은 이 표면 같은 게 다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망막 자체는 신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초기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인데 시각적으로 자극이 감소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잘 안 보이면 인제 그게 인지 자극 감소로 이어져서 치매 위험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는 치매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치매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주요한 3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고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눈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안과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고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치매는 75%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빈도는 약간 보고마다 틀린데 제일 흔한 알츠하이머 그리고 그 혈관성 치매 이거는 뇌졸중 이후에 오는 치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루이소체가 침착하면서 생기는 루이소체 치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드물죠. 각각에 대해서 인제 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입니다. 이거는 인제 우리가 치매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인제 내용인데요. 서서히 진행을 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인제 기억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인제 요런 MRI상 이런 해마가 위축되고 요런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이제 축적이 되는데 위험 인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고령,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인제 요런 게 있을 때 알츠하이머에 잘 걸린다는 겁니다. 이때 안과적으로는 눈 쪽으로는 무슨 증상이 있나 보면 인제 물체 윤곽을 구별하려면 보통 이런 대비 민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컨트라스트 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감소해요. 그리고 아까 그 여자분도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 쪼끔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구별하는 게 약간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인지가 약간 저하가 돼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 나와 떨어진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인제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데 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줄을 잃 잃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 번째 줄 읽다가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읽었 '내가 어디 읽었지?' 싶은 거죠.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눈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선 이동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잘 못 따라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뇌졸중 후에 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그 뇌졸중이 눈을 담당하는, 즉 눈을 담당한다는 거는 크게 두 부류인데, 아까 말씀드린 시신경, 시신경은 아까 종점이 그 후두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정엽을 따라서 가다가 인제 후두엽을 가는데, 즉 시신경의 경로에 인제 뇌졸중이 오면은 고거와 관련된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에 뇌졸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제 눈을 움직이는데 이제 지장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도 어렵죠. 루이 소체 치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징적인 건데요. 네, 특징적으로 시각적인 환각이 보입니다. 즉 환청이라는 거는, 이게 "환청이 들린다." 그런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시각적인 환각이라는 거는 뭐가 막 보이는 거예요. '어 저게 귀신인가?' 뭐 그게 아니고, 근데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생생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생생하게 환각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파킨슨처럼 그런 떨림이 생깁니다. 근육이 강직되고, 그리고 눈을 운동의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역시 빠른 시선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때 그거를 따라서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이렇게 루이 수치가 축적되는 게 인제 원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츠하이머나 그리고 혈관성 치매와 달리 남성한테 잘 오고, 요런 그런 기억력 상실보다는 요런 시각적 환각, 파킨슨 병 같은 그런 증상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자들에서 안과적으로는 어떤 사인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 저희 안과에서 흔하게 하는 검사 중에 OC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망막을 단층 촬영하는 거예요. 시신경을 포함해서요. 여기 망막의 층을 자세히 보시면 맨 위가 신경 섬유층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바로 밑층 동글동글 보이시죠? 이게 망막 신경절 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뇌망상층. 뭐 이름이 어려우니까 요걸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요거 두께가 요 검사를 하면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72. 근데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이런 치매가 있으신 분들과 정상이신 분들을 요거를 비교를 해 봤더니,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가 여기 보면은 감소해 있죠. "감소해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연구 결과,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에서만 보고되는 건 아니고요. 다발성 경화증이나 그런 녹내장애에서도 이제 감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검사를 해 보면 요렇게 두께 감소가 돼 있으면 '아 이건 초기 알츠하이머 징후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망막에서, 뇌에서뿐만이 아니라 망막에서도 알츠하이머에서 보이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그 망막의 혈관 밀도가 감소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뇌의 혈류도 감소되어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망막 이런 OCT 검사를 하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모니터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인제 시야 검사도 해볼 수가 있고, 아까 빠른 물체를 따라가는데 보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걸 또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어 그다음에 눈 질환과, 그럼 안과적인 이런 질환과 치매랑은 뭐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라고 인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많은 역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좀 정리를 해 보면, 치매 때문에 백내장이 온 건 아니에요. 치매 때문에 황변변성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치매가 있는 분들과 안 오신 분들을 비교를 해 봤더니 이러한 백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력 저하가 높았다는 거예요.
백내장의 경우에는 1.2배, 20%가 더 높다는 거죠. 황반변성 1.27배가 더 높았고, 그리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어찌 됐든 간에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 보면 잘 보이는 게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이나 시력 저하, 우리가 잘 안 보일 수 있는 원인은 안과적으로 아주 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여야, 아까 잘 안 보이면 시각 자극이 감소되잖아요. 그 감소가 되면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게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결국은 뇌 인지에도 영향을 줘서 인지에 어떤 자극을 주는 것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건강하실 때부터 눈 관리를, 특히 시력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치마 예방을 위해서 안과적으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제 안과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도 이제 비욘드 유튜브 보고 계신데요. 이제 요즘에 OTT나 지금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인제 그런 것만 이제 많이 보시지 마시고요. 어떤 눈과 손이 같이 협응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을 필사하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책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과 눈으로 보고 그것을 손으로 따라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제가 인제 강조드리고 인제 싶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위험인자 중에 뭐 있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 개가 있었습니다. 그 3 개를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세요. 실제로 보면은 주변에 인제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은 조절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인제 혈압을 재시고 그 혈압에 따라서 약을 본인 맘대로 먹었다 안 먹었다 하세요. 그럼 뭐 저를 비롯해서, 자식인 저를 비롯해서 인제 내과 선생님들도 "그러시면 안 된다. 계속 매일 드셔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인제 본인 생각이 인제 굉장히 강하셔 가지고 이제 고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 3 가지를 가장 이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거 제가 제일 당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1 번이겠죠. 그래서 인제 그 여러분들의 건강하게, 그 100 세까지, 요즘에 110세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이제 지내실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안녕하세요. 인제 그 라이브 중에 그 질문하신 분들 대답을 인제 해 드리겠습니다. 바다님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가 어머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안과 3대 질환을 다 갖고 계시는데요. 치매 위험이 많을까요? 그래서 많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있다고 이게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시면 시각적인 자극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뇌에 오는 자극이 줄어들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TV는 하루 종일 보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TV를 하루 종일 보고 계시는 것보다는 일단 백내장, 녹내장, 백내장이 심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인제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녹내장 아냐, 빼먹지 마시고 꼬박꼬박 잘 넣으시고, 황반변성은 고칠 수는 없죠. 고칠 수는 없지만 많은 주사 치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인제 적극적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치료하시는 게 가장 1 번이고, 그다음에 TV를 하루 종일 보시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과 손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력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숙자님 안녕하세요. 시력 저하를 방치하면 시력 저하가 인제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방치하시면은 치매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낙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녹내장이고 녹내장 황반변성 그런 것들은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 좋아질 수 없는데 '나는 그러면 치매되는 거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인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고기 탄 거 먹는다고 다 암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저희가 인제 탄 고기 그런 거 잘라내고 먹는 것처럼 인제 내가 노력해서 잘 볼 수 있는데 내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 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일부러 안 하시는 거는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디아 유님. 얼마 전에 축구공을 세게 맞아서 어머나 세상에나 출혈이 심했는데 다 흡수되고 나니 선무체 소대 손상 가능성인지 선무체 소대가 손상이 돼서 그래 손상이 됐기 때문에 수정태가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핵 전낭 훈항이라는 게 수정체의 세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인제 백내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제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유 뭐 제가 서울성모병원에 있잖아요. 인제 서울성모병원에 저는 백내장 수술하는 교수는 아니고요. 저희 병원 백내장 수술하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입니다. 저희 병원에 어느 교수님이나 다 잘하시기 때문에 인제 오시면은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빨리 쾌유하시길 빌겠습니다. 너무 걱정 많으시겠어요. 김철희 님 안녕하세요. 젊어서부터 근시가 심했는데 황반변성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3월 달에도 인제 3 월이나 7 월에 인제 두 번의 인제 방송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제가 인제 고도근시를 이제 근시가 심하시다는 게 고도근시거든요. 고도근시를 아마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시가 심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눈을 풍선에 비유를 하면 이제 풍선 바람 많이 불어서 이제 많이 불면 커지죠. 커지면 어떻게 돼요? 풍선벽이 얇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근시가 심하다는 거는 우리 눈이 커졌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눈이 무조건 커지는 건 아니고 앞뒤로 커진다는 거거든요. 커지면서 인제 망막이나 이런 막들이 당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게 음 나이가 많으면 오는 노인성 황반 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도근시 때문에 생기는 황반 변성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제 김철희 님은 아마 고도근시랑 연관된 황반 변성이실 것 같은데 수술은 보통은 안 하고요. 인제 더 심해지지 말라고 요즘은 보통 주사를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인제 완치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완치보다는 더 심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이제 그게 목적의 치료고요. 그다음에 만성 피로님 요즘에 너무 다 피로하시죠? 노안과 백내장을 구별할 수 있는 증상 차이가 있을까요? 노안은요, 혹시라도 이제 근시가 있으시다면 안경을 벗으면 잘 보여요. 이제 그게 노안이고요. 돋보기를 꼈을 때 이제 또 면 잘 보이죠. 근데 백내장을 증상만으로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내장이 종류가 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백내장 종류에 따라 인제 안 보이시는 거,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지 않으시면 우리 가까운 안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베르베르 님 안녕하세요. 백내장은 진단받은 후 언제쯤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딱 정답은 없고요. 나이랑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있고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신다면은 이제 쪼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인제 나이가 많아서 좀 많으셔서 '나는 뭐 이렇게 멀리 볼 일이 별로 없다.' 그러신 멀리 볼 일이 없고 보통 중간 거리나 가까운 거 보면서 인제 보통 지낸다. 그럼 쪼끔 있다가 받으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딱 지금 이렇게 제가 딱 "언제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생활이 불편하면 받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김지은 님. 아. 이것은 녹내장과 백내장 같은 안과 수술은 개원가에서 하는 것과 이거는 개원가에서 하는 것과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어 교수님 팩터? 이게 숫자 누가 수술하느냐 그 숫자의 팩터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 휴일이 부모님께서 노안이 점점 오더니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데도 불편해하시죠. "노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이게 저희가 저는 이제 제가 인제 제 주변 예 친구들 보면은 저는 제가 안과 의사다 보니까 노안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인제 제 주변에 인제 제 친구들 그다음에 뭐 지인들, 가족분들은 인제 안과 의사가 아니신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죠. 네. 우리가 얼굴에 막 이렇게 주름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처지죠. 늙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보톡스 맞고 막 얼굴 땡기고 막 무슨 거상 수술하고 해도 세월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다초점 렌즈 불편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음. 타협을 하셔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프로님 안녕하세요. 책을 많이 보면 시력이 나빠지나요? 걱정돼서 책을 잘 못 보겠어요. 아 네. 앞으로님 책을 많이 보면 시력이 나빠지나요? 제가 작년 11월 월에 수험생 특집 해 가지고 인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책뿐만이 아니라 인제 거의 스마트폰과 한 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제 많이 보면은 눈도 피로해지고 시력이 나빠지죠. 그래서 걱정돼서 책을 잘 못 보시면은 또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한 3-40분 보시고 3-40분 거리를 유지를 딱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0분 보신 다음에는 잠깐 좀 쉬시면서 눈을 감고 계시거나 아니면 멀리 한번 봐 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감자칩 매니아님 안녕하세요. 어떤 감자칩을 좋아하시는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안구 건조가 심한 편인데 비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 비문증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안구 건조증이 심하시다고 그랬는데 혹시 어떤 치료까지 받으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안구 건조증 치료가 매우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가 혈청 그 안약부터 이런 레이저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인공 눈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문증은 비문증은 어떻게 고도 근시신가요? 인제 근시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비문증이 있으신 분들이 인제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비문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문증이 보통은 이런 실내에서는 잘 안 보이고요. 좀 환한 데 나가면은 인제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 비문증이 갑자기 또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비문증은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일단 1번 비문증이 인제 가 동반된 다른 이런 망막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괜찮다. 없다.'라고 하시면은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비문증은 우리 얼굴에 생기는 점
주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무시하시는, 좀 약간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섬섬옥수님 안녕하세요. 황반변성이시군요. 아, 그 많이 힘드시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맞아야 돼요. 주사 이거 맞으셔야 돼요. 아유, 어떻게 평생 맞는다고 또 벌써부터 걱정을 하세요. 어느 병원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으시고, 다니시는 안과 선생님 믿으시고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주사 열심히 맞으십시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전공의 시절에 전공의 시절 이런 황반변성 주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황반변성 진단 받으면 치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주사를 이제 맞을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생이라는 생각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열심히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456 번님 안녕하세요. 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어린이 사시 치료는 골든타임이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시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요. 내사시, 눈이 안으로 몰린 사시나 아니면 눈이 올라가는 상사시가 있습니다. 그 사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이 가장 적기고요. 그다음에 인제 간헐외사시가 있어요. 외사시도 간헐외사시가 있고 항상외사시가 있는데, 간헐외사시인 경우에는 인제 심한 경우에, 중증도 이상인 경우에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시 수술을 하면 복시까지 나아지는지 궁금한데, 아마도 복시를 동반한 사시는 인제 모든 사시가 복시를 동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10 대와 성인에게서 늘고 있는 사시가 있어요. 그게 급성 뇌사시입니다. 그거는 수술하면은 100% 좋아집니다. 사실 100% 라고 말씀드리면 또 약간 좀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셨던 급성 뇌사시로, 갑자기 이제 급성 뇌사시라는 건 원래 뇌사시가 없었는데 갑자기 뇌사시가 생긴 거예요. 그분들은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걱정하세요. 걱정하시는데 수술을 받으시고 나면은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진작 알 걸." 너무 후회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음. 그래서 456 번님, 제가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님, 필요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제 자기 도수 말고 그 도수보다 더 올리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눈이 나빠졌는데 그거에 따라서 나빠졌기 때문에 도수를 올리는 거는, 그거는 시력이 더 빠르게 나빠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제 뚱뚱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66을 입다가, 제가 지금 66을 입는데 제가 뚱뚱해져서 77을 입으면은 더 뚱뚱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님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황반에 지인이 구멍이 나서 수술을 했다는데, 이거는 예방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황반에 이제 구멍이 난 거거든요. 평소에 예방이나 뭐 이거는 갑자기 오는 거라서요. 인제 뭐 평소에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 님도 많이 걱정되시죠. 그래서 인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나라는 정말 이런 안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안과에 한번 가셔 가지고 미리 한번 검사하시는 게 크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심수연 고객님 안녕하세요.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셨군요. 그러니까는 원래 인제 시력 교정 수술 받으신 다음에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친구한테 인제 전화를 받았는데, 인제 제 친구 아들이 저한테 인제 문의를 해서 제가 소개를 해서 인제 제 지인 병원에서 라식 수술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군대에 가 있어요. 너무너무 눈이 건조해 가지고 지금 인공 눈물을 달고 산답니다. 근데 이제 '이래도 되는가?'라고 너무 걱정이 돼서 인제 그 엄마죠. 인제 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참 너무 불편하시죠? 그래서 참 시력 교정술을 해서 안경을 안 끼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해피한데 또 이런 또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안구 건조증 치료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인공 눈물 말고 다른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안과에 내원을 하시면 인공 눈물 처방 외에 다른 치료, 다른 안약을 또 처방을 해 주실 거예요. 나날이 좋은 날님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되시죠. 망막색소 변성증이 어머니가 인제 해당 질환이 있으신데 이게 보통 인제 유전자가 인제 유전되는 경우가 있고요. 맞습니다. 너무 걱정되시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제 환자분들도 보면 인제 유전자를 인제 각 부모님이 있어도 이제 자녀분들이 제가 검사를 해 보진 않았지만 그 아이의 이제 물려받았으니까 유전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인제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인제 예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예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막는 거고요. 막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100% 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발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너무 좀 애매하고 모호한 대답일 수 있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얘기합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건강한 생활이 뭐예요? 잘 주무시고요. 잘 드시고 그리고 건강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하시고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김 숙자님, 딸이 시력 교정술을 받았는데 망막 변성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요. 주기를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받으러 가야 할까요? 이게 아마도 따님이 시력 교정술을 받으셨다는 건 눈이 많이 나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막 변성이라는 게 황변 변성하고 다른 거예요. 인제 주변부 망막. 이 아까 제가 눈이 나쁘면은 막이 늘어난다 그랬죠? 우리가 밀가루 반죽 밀면 어떻게 돼요? 구멍 나잖아요. 얇아지고. 그래서 고런 개념의 망막 변성을 얘기하는 거고 고게 더 찢어지지 않도록 더 얇아지지 않도록 주변에 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가서 받으세요. 그리고 주기를 어느 정도 텀이 있는 거는 이거는 제가 환자분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받으시고 그 병원에서 안내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있는데요.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당뇨 망막증이 안 옵니다. "예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조절을 잘하시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신 분들보다는 젊었었을 때 20-30, 40 대, 20 요즘에 인제 20-30대 당뇨가 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 당뇨 오신 분들이 당뇨 망막증이 잘 와요. 그래서 만약에 흰수염 고래님의 제가 인제 연배를 모르겠지만 인제 젊으신다면 더 타이트하게 더 조절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조절이 잘 되면 당뇨 망막증이 제가 오신 분들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뇨 조절 잘하시죠. 그게 1 번입니다. 그래서 인제 "녹내장 초기의 관리법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레이저를 받으셨어요? 너무 아픈데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무슨 녹내장 초기인데 레이저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레이저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통 녹내장 초기는 보통 안약으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레이 녹내장 초기 때 레이저 받는 건 보통 급성 폐쇄각 녹내장 때 레이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레이저 받아서 그날만 그날이나 그다음 날 정도만 아프신 걸 거예요. 그 녹내장 초기는 네 급성이시죠. 환자분 눈이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은 이거는 보통 사람 녹내장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환자분 눈이 아마도 환자분 체구가 좀 작으실 거예요. 작으시고 눈이 좀 작으실 거예요. 그래서 눈이 좀 작으신 분들한테 잘 옵니다.
그리고 반대 눈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안압이 오르거나 그런 거랑 관련없이 눈이 좀 작아서 눈 안이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눈이 인제 눈 안에 있는 물이 생성되고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지나가는 눈에서 생긴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좀 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좁은 거를 뚫어주는 레이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저를 받으시면은 되게 괜찮아지고요. 이거는 인제 환자분이 관리하실 거는 특별히 그 환자분 눈 모양이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하실 거는 없고 환자분이 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신 거는 인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약을 잘 넣으시고 정기 검진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고 김철희 님 너무 아프셔서 그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김지은 님께서 동생이 동공 테두리에 흰자가 조금 넘어와 있다고 했는데 "에이 괜찮으세요." 저는 우리가 얼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이게 쌍꺼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쪼금씩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제 망막 점막으로 약 2 년간 검사 관리를 받았는데 아 이게 망막 점막이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황반 주변으로 해서 인제 막이 한 컵을 덮인 거예요.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게 망막 점막이 생긴 원인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 나빠지면 오라고 하시는데 아마도 더 나빠지면 오라고 하셨던 거를 봐서는 정 베르베르 님이 다니셨던 병원은 대학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나빠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게 명확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되시면 가까운 안과에서 좀 정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도 대학병원을 다니시다 보니까 지금은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그만 오시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동네 안과를 다니시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 쪼끔 더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인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조금이라도 인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고요. 또 최근에 제 외래에 오셔서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유튜브를 봤다. 그래서 인제 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뵐 때마다 저도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눈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인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추운 날씨 이제 추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운 날씨 이제 조심히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